그럼 지금부터 J-커넥트 데이 2018 지역 혁신가들의 실천, 학습 커뮤니티 장을 열면하는 주제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정환 센터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 정보 공유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변화와 실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발표에서 J-커넥트 데이가 왜 만들어졌으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졌던 소명이 무엇일까요? 100년 전에 저희는 근대화가 좀 늦었잖아요. 늦다 보니까 나라를 잃기도 하고 또 남북이 분단되기도 하고 한국 전쟁도 겪고 그런 폐허의 상황에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근대화는 크게 산업화, 민주화 두 가지의 어떤 미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놀랍게도 그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각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화를 먼저 좀 이루었고 이후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과연 이것이 기적일까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기적 이후에 어떤 그 마법에서 온 저주를 풀어야 될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 편차가 매우 커졌습니다. 모든 리소스, 인재,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과밀로 의해서 수도권의 생활 비용이 매우 비싸죠. 그리고 지방 도시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인재가 부족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것은 굉장히 큰 성과고 우리의 윗세대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관성에 의해서 기존의 성공 방정식대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강의 기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탑다운으로 대기업을 작은 기업일 때부터 키워내고 지방정부에 어떤 미션을 줘서 같이 단기간에 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수도권에 인재 자본이 집중하고 지방 도시는 생산 기지 중심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이런 방정식이 잘 워킹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이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효율성 중심의 전략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패스트 팔로워로서 이미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고 아마 10년 이내에 인구 절벽을 겪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일본은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대기업이 후속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죠. 기존의 민간 협력으로 잘 됐던 부분이 정경유착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우리는 필요한데요. 그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그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대가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근대화를 이루어냈던 세대들,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세대들에서 새로운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서울이나 그런 데 집중했던 것 외에 기존과 반대되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인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변화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넘어서 일상의 위대함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 함은 지방에 있던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서 성공을 한 거죠. 20, 30년 전에. 그분들이 다들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주변에 아파트를 만드는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강남의 아파트가 더 오르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응답하라 1984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어린 시절에 골목길의 정치를 굉장히 느끼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가치를 내던지고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일원이 되었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거꾸로 강북의 연희동, 연남동에서 골목길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전국의 지역에서 그런 일상의 위대함을 찾아가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지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입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회의 편차, 너무 서울에 있는 강남 이런 쪽으로 몰려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평평하게 균등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서울 다음에 2등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서울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TV를 봐도 서울이 나오면 제주도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옵니다. 실제 제주도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라산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운동장은 정말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약간 장난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이 제주도와 똑같아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진도에 여행 갔다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읍성 안에 유채꽃을 심어놨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마을 분들을 다 내보내고 제주도를 담고 싶어하는구나.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도는 진도답게, 제주는 제주답게, 목포는 목포답게 다양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의 다중 삶 디자인입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IMF 때 그게 깨졌습니다. 깨지고 평생 직장이 아닌 그분들이 50대들이 많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30대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진 상태를 넘어서서 평생 직업도 없어졌잖아요. 내가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다. 계속 변화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중삶 디자인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를 하면서 책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를 하면서 과수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쟤는 왜 하나를 진득이 못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생각하는 나의 미션에 맞춰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만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자신의 직업과 지속 가능한 자신의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재의 미래 세대들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디깅과 도심 재생인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유희열이 진행하는 프로에 지코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지코가 얘기하는데 디지털 디깅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음악 앱에서 열심히 요즘에 70년대 80년대 노래를 디깅하고 있다. 이은하의 노래에 빠졌다. 이 노래는 너무 세련됐다. 사실 지코가 가장 힙하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과거의 것들이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재생의 원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서로 간에 이기고 지는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근대화에 있어서도 산업화를 먼저 할 것이냐 민주화를 먼저 할 것이냐 가지고 피터지게 싸웠죠. 그들이 뭔가를 그래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싸우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이기고 지는 게임의 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공유하고 개방하고 시너지를 내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굉장히 능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학습해서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서울, 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자꾸 서울을 닮은 도시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듯이 지역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이 더 잘 되도록 내가 일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그 권리를 지금 박탈당했잖아요. 그런 권리를 되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모든 지방 도시에 이런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주도가 우연히도 가장 먼저 이런 스토리를 가지게 됐죠. 사실 1965년까지만 해도 감귤 산업이 제주도의 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감귤이 있기는 했으나 산업은 아니었다. 그런데 감귤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나무 한두 그루만 있으면은 자녀를 대학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육지로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그랬죠. 근데 저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서울에 가야 돼. 가면 돌아오지 마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유명해졌고요. 들국화의 최성원이 1988년에 제주도의 푸른밤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제주 이주의 로망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최성원님이 저때 이주를 하셨을까요? 네, 최성원님은 2011년에 이주를 하셨습니다. 네, 이효리를 보시고 이제 이주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래만 부르셨던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서울에서 너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원들의 상황을 보고 자발적으로 20명이 제주도의 유수암리에 펜션을 빌려서 이주를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전 기업들의 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서명숙 이사장님이 2007년에 제주 올레길을 처음 만드셨죠. 서명숙 이사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대화 세대인데 그분이 제주도를 서귀포의 천지연 폭포 앞에서 자라나면서 이 지긋지긋한 서귀포를 떠나자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시사저널의 편집장까지 하시면서 번아웃이 될 때까지 일을 하신 이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이제 순례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향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이민자의 이주라든지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의 이런 스토리들이 하나씩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는 좀 특이한 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인구가 순증가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도시에서 이런 도시는 세종시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그렇지만 정부 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좀 크다면 제주도는 자발적인 이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제주의 거주자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닌 그런 중간자적인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양한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제주창조경제역센터를 처음 이제 설립하고 이제 센터장이 되었을 때 제주도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전 기업들이 제주랑 융화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요. 여전히 인재 유출은 많이 되고 있고, 제주도가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주도가 기회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되게 모순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부동산 투자 붐이 너무 광풍이 불었고요. 그런데 벤처 스타트업이 투자받아서 성장했다라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주민들과 도민들이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대화할 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저희는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중심의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창업 생태가 혁신 생태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3년 반 전부터 센터 비전은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로 잡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J-커넥트 행사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라는 곳이 여기가 이전 기업들이 오는 곳이에요. 조성을 했던 곳이고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렇게 중간에 이 곳에 있어요. 제주시청 옆에. 근데 저희는 작년 말부터 제주 원도심으로 좀 더 내려가서
혁신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도심은 굉장히 교통도 좋고 문화적인 자원, 꺼내 쓸 수 있는 과거의 히스토리, 디깅을 할 게 많은 거죠. 많은데 건물은 또 비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렇게 이슈가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정말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 그러면 민간 같은 공공이 있을지 않을까? 저희도 공공의 성격이 강한 중간 지원 조직이지만 저희는 창업 생태계를 하고 있고, 제주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부처는 다릅니다. 저희는 중기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부. 근데 부처 간의 협력은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뭐 리노베링 같은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분들이, 그리고 메타기획 컨설팅 같은 분들이 같이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공유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아까 탑다운으로 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터넷망과 같은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접속할 수 있고 그 접속에 의해서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네트워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메타기획 컨설팅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원도심 도시재생 스타트업 리서치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도심의 비전을 저희가 세우게 되었고요. 4월 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재생 제주 컬러키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단순한 포럼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들이 아젠다를 꺼내놓고 연결돼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들은 전체 내용이 풀텍스트로 저희 자료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풀로 영상이 아카이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변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왔고요. 7월 달에는 일본의 리노베링과 함께 리노베이션 스쿨 인 제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일본의 기타쿠슈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빨랐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도시재생의 이슈들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런 거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부터는 그런 지원금 중심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진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건물주를 잘 찾아내서 그 건물주가 좋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기타쿠시에 시작해서 40개 도시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제주 원도심에서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오늘 이제 아쉽게도 못 오셨지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윤주선 박사님이 하신 포럼에서 이제 리노베링을 알게 되었고요. 올해 3월에 저희 센터에 지역혁신팀을 이제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이걸 꼭 같이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한일 유닛 마스터 교류회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실제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신 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하게 됐고 이분들이 이후에도 계속 지역의 혁신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영상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좀 이거 틀어드릴게요.
지역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혁신가가 필요한데요.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여서 제주의 원도심을 창조적인 허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이 뜻깊은 것은 한일 간의 교류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이 먼저 지역이 쇠퇴하고 지역 재생을 위해서 혁신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을 저희 쪽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주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런 변화를 다시 일본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시마 요시히코입니다. 街の価値を再発見するということは、建物だけでもなくランドスケープだけでもないんですね。そこに暮らしている人々、それから歴史や自然環境、さまざまな、側面からその地域の価値を探し出そうとします。ジェジュは僕初めてなんですけれど、非常に多様性を持った街ですね。そして、世界中から、旅行者が訪れる、歴史もさまざまな過酷な歴史もお持ちですけれど、非常に多様な歴史を持っている、それをもう一度再発見して今までにはない組み合わせによってその魅力を人に伝えるということをすればですね、こんなに力強い街は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저희 관건물 25 상하 건물은 1979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입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제주도 최초의 이제 영화관이었던 창신관도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좀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2, 3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동아일보가 이제 와서 10년 이상 운영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 언론사가 이렇게 와서 입점할 정도로 저희 건물은 이제 도심의 상권의 이제 중심으로서 상징적인 건물이었죠. 저희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47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리노베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라든가 제가 살았던 칠성평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되게 궁금하게 돼서 건물을 오픈하게 됐고요. 그 건물은 3, 4년 전에 제가 매입을 했고요. 제주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도민으로서 제주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을 활용을 해서 문화적이고 관광적인 요소를 첨부해서 능력 있고 기회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의 이제 핵심은 젊은 사업자분들의 역량과 그리고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런 분들과 그런 사항들까지 공유하고 저희의 경험이나든지 노하우까지 나누게 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그냥 건물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건물이 바뀜으로써 이 도시 생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간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전통이 있었지만 약간 이제 역사의 제한기로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젊은 층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건물을 잘 임대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목적만 있었으면 가장 적은 수리로 가장 괜찮은 사업자를 찾아서 임대를 줬을 거예요. 이 리노베이션 스쿨을 통해서 전에 받은 이야기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동네라든가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리노베이션 스쿨의 큰 화두는 이제 재생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재생함으로써 이 주변 거리까지도 다 같이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생도 필요하다. 제주가 갖고 있는 그런 공간과 색깔을 좀 더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이 리노베이션 스쿨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이 거리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나가서 유입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젊은 사람들도 잘 거주할 수 없는 이 동네가 죽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 동네 굉장히 재밌어, 볼 것도 많아, 그리고 살만해, 이런 지역으로 좀 탈바꿈했으면 하는. 제주 구도심은 신도심과 달리 제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의 이야기와 전설과 색깔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제주의 원도심에 젊은 친구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제주가 좀 더 제주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주었으면 저의 본업은 건축이나 창업과는 무관한 관세 및 무역 컨설턴트로 서울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참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스쿨에 참여하기 전에는 뭔가를 시작할 기반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팀에 제주 도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팀에 계시고 그래서 아 정말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가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에 현재 호스텔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센터에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 멤버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제가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굉장히 앞서 있는 일본 시장의 비즈니스 플레이어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일이 공간 소유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해오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서로 간의 그 이해 간극을 좁혀오는가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 그것을 모두가 다 뭐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을 얻은 건 이번 리노베이션인 제주가 전국 각지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진정성 있게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やっぱ韓国の方々の、熱意というか、あと一生懸命プレゼンテーションする力というか、やっぱりみんなが自己主張しながら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堂々と喋って議論す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すごく日本よりも優れて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のようにやっぱりみんなが議論をするっていう習慣があるところ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今後未来を切り開く上ですごく大事な力だと思うので、ぜひそ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続ける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大事に今後もこの街のことに取り組んで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回チェジュでやってみて日本も韓国も変わらないんだなと思いました。韓国の人たちもかなりビジネスを通じて何か変化を起こせる力を持っているけどみんな仲間とつながっていなかったり街中でどう行動して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りするのが韓国のチェジュの人たちだったのかなと。で今このスクールに韓国の国内からさまざまな地域から同じ志や価値観を持った若者が集まって3泊4日を共に過ごして一つの答えをチェジュの街を題材にして一つの答えを出したんですね。で次は行動する番だと思います。その行動が伴わなければいくら考えても仕方がないので、チェジュの街を変えてさらにまた自分たちの街も変えていくことを、狙ってます。僕らを韓国の人たちと一緒に日本の街もそれから韓国の街もまたアジアの困っている地域の同じような悩みを抱えて困っている地域の人たちにこのやり方を伝え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네, 리노베이션 스쿨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리노베이션 스쿨에서는 건물 3군데하고 또 산지천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4곳에 가지고 팀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업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이후에 아까 여성분이 이제 건물주 2세여셨던 포레스트 호텔, 과거에 옥림장 여관이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커뮤니티 호텔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물주도 수억 원을 투자를 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파티도 하는 등 지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지금 새로운 시국이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이광석 님이 페이스북에 건축사무소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전국에서 30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만큼 관심이 굉장히 촉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산지천 에어리어인데요. 여기는 공공에서 재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던 데를 싹 밀어버리고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의 예산으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모인 팀들이 시민 자발적 조직이 돼서 공공의 지원금 없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회째 진행을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4회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인데 실제 저기를 가보시면
완전히 텅 비어 있고 너무 인프라는 좋은데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노숙자도 간혹 있었고 예전에 좀 안 좋은 시설이 있었던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내 이제 신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자분께서 이렇게 잘 취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원금이 없이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인 거고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할 때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이냐, 지속 가능성을 만들 것이냐, 이런 과제들을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노베이션 스쿨에서 만났던 분들, 여기 부여의 세관 크립톤에서 엑셀러레이션 하고 있는 분이죠. 오늘 또 발표하실 고선영 대표 제주의 컨텐츠 중심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고은설 대표님은 건축가 출신으로 직접 리모델링을 하시는 전주분, 오늘 좀 아쉽게 조금 늦게 오시게 됐는데요. 오실 분이고요. 근데 이분들 세 분들은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레노베이션 스쿨에서 같이 서로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임주선 박사님은 역시 계속 주선을 저렇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연구자입니다. 네. 대표님은 레노베이션 스쿨 이후에 이런 용기를 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기존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고쳐서 하고 했었는데 계속 보니까 그 전주에 노송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이 자꾸 재개발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건물주가 돼야겠다. 근데 자신은 돈이 부족하니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같이 뜻맞는 사람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10월 5일날 올렸던 내용입니다. 노송 목공서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방식은 펀딩이 좀 특이한데요. 200만 원씩 30일을 모아서 6천만 원을 모으고 거기에 허그 자금이나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건물을 노송 목공서를 매입하고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다가 추가적인 또 참여자를 포함해서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에서 확산해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 펀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펀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예를 드신 분이 유태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후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 펀딩하신 분들을 보면은 레노베이션 스쿨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제주의 김정현 대표도 있고 저희 박은하 팀장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며칠 전에 연락을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 오늘이 마감일인데 집주인한테 입금을 해야 되는데 2,6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패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집주인분에게 얘기했더니 12월 15일까지 시간을 줬다. 급하지 않다. 인자하게. 이걸 보면서 집주인도 펀딩에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더라고요. 집주인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내일 언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제들을 사실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더 큰 규모로 예산을 내서 밀어붙여야지 만들 수 있다고 기존에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근데 이렇습니다. 위에서 해서 막 돈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은 이거 부처 간의 장벽 때문에 여기서 받아서 하다 보면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리셋되고 한번 조직 개편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리셋되고 이런 과정을 해서 계속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혁신의 네트워크이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이옥현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점들이 연결돼서 변화를 확산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네트워크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은 초반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3년 이상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허브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일이고 분명히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 혁신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다룰 겁니다. 로컬 미디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공혁신 등.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게 어려웠던 교육의 혁신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의 혁신도 융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제조업도 나이키 같은 업체가 포틀랜드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되게 제조업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아까 봄에 컬러캠을 열었고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을 발굴해서 미더블 하고 제이커넥트 데이를 열고 아카이브에서 공유하고 다시 내년 봄에 사후 미더업이나 전시를 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계속 가속화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전 미덥도 이런 과정에서 통해서 50인의 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사전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디에어에서 사전 미덥을 했었고요. 제이커넥트데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깊은 대화 모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11월에 뵙겠습니다. 제주에서 만나요. 그래서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일반 참가자들도 오셨지만 내일은 좀 죄송스럽게도 일반 참가자들은 참여를 못하시고 50인이 언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밀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대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 아카이브돼서 다 텍스트로 아카이브돼서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거고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시면 3일째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들을 이제 원 컨퍼런스를 개설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실천가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큰 시대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서로 실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을 때 지역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